스마트폰이 쓸모없는 벽돌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신호 없음, 인터넷 없음, 그저 침묵뿐. 1930년대 로마처럼 보이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빈티지 피아트, 아르데코 양식의 궁전, 그리고 진한 에스프레소 향. 하지만 이곳은 유럽이 아닙니다. 이곳은 에리트레아입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알려진 이곳은 놀라운 역설의 땅입니다.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현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멈췄고 진실은 절대적인 통제의 벽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인류에게 문을 닫았을까요? 그리고 이 디지털 감옥 안에서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의 문을 엽니다. 여성 전투원, 에리트레아 사회의 여성들. 아스마라의 깨끗한 대로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입니다. 이곳에는 대륙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우아함이 있습니다. 주리아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흰색 면 드레스가 바람에 나부끼고 복잡하고 건축적인 패턴으로 머리를 따은 에리트레아 여성들은 마치 모든 인도가 왕실에 들인 것처럼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에 속지 마세요. 그 부드러운 미소와 우아한 움직임 뒤에는 강철 같은 척추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불 속에서 단련되었고 여성들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잔혹한 30년간의 독립전쟁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전투 병력의 거의 30%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놀랍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탱크를 몰고 대대를 지휘했으며 참호 속에서 남자들과 함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그 전사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남성들이 끝없는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관리하며 사회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에리트레아의 조용한 엔진입니다. 아름답지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합니다. 길모퉁이에서 그들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전쟁의 진정한 생존자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로마, 커피 문화. 여성들이 이 나라의 척추라면 커피는 그 혈관을 흐르는 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빠른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공기는 혼란스럽지만 즐거운 향기로 가득합니다. 숯불에 볶은 커피콩에 날카롭고 스모키한 향과 갓 튀긴 팝콘의 버터 향이 뒤섞여 있습니다. 네, 에리트레아에서는 커피가 항상 팝콘과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재배나 분화, 의식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느리고 최면적인 공연입니다. 여주인은 생두를 불 위에서 기름지고 검게 변할 때까지 볶고 연기를 손님들에게 축복처럼 흔들어준 다음 재배나라고 불리는 흙냄비에 검은 액체를 끓입니다. 하지만 도심으로 들어가면 풍경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로마나 밀라노의 광장으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십 년간의 식민지화 덕분에 에리트레아인들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의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카운터가 있는 빈티지 카페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노인들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고대의 크롬빛 가찌아 기계로 만든 마키아토를 홀짝입니다. 이것은 초현실적인 역설입니다. 부족과 고립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커피 문화는 대부분의 서구 수도보다 더 풍부하고 정교합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홀짝이고 이야기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회에서 이 카페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인터넷이 됩니다. 도시의 맥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오프라인 채팅방인 셈입니다. 아스마라, 시간에 멈춰선 도시.
수도 아스말에 발을 들이는 것은 국경을 넘는 것보다 고장난 타임머신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번성하는 아프리카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스러운 에너지, 소음, 먼지를 예상할 것입니다. 대신 초현실적인 파스텔톤의 꿈같은 풍경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1930년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유토피아로 건설된 피콜라 로마. 작은 로마입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의 원형 그대로의 아르데코 건축물을 자랑하며 그 독특함 때문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주선처럼 생긴 영화관, 비행기를 닮은 주유소, 그리고 지나간 시대를 외치는 대담하고 기하학적인 선을 가진 정부 건물들을 지나 걷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소름 끼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넌사인도, 글로벌 브랜드를 광고하는 빌보드도, 맥도날드 아치도, 그리고 교통체증도 전혀 없습니다. 거리는 매일 아침 손으로 쓸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1940년에 감독이 컷! 을 외치고 스태프들이 그냥 떠나버린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섬뜩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유령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건물들은 부유함 때문에 보존된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보존되었습니다. 건물을 허물고 유리 고층 빌딩을 지을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스마라는 정지된 애니메이션 상태로 존재하며 종 안에 갇힌 도시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지만 서서히 허물어지고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절된 나라. 여기서 타임머신의 낭만은 잔혹한 벽에 부딪힙니다. 현대 여행자로서 당신은 연결되어 있는 것에 중독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글 지도를 확인하고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리거나 가족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에서는 스마트폰이 그저 매우 비싼 손전등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방금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디지털 불통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겨우 1%에 머무는 에리트레아는 통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연결성이 낮은 나라입니다. 모바일 데이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4G 심 카드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G는 일반 대중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려면 인터넷 카페를 방문해야 합니다. 오래된 데스크톱 컴퓨터로 가득 찬 붐비고 조용한 방에서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연결 속도는 끔찍하게 느려서 90년대 중반에 다이얼업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이메일 하나를 여는데 5분이 걸릴 수 있고 유튜브 비디오를 보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종종 차단되거나 쓸모없을 정도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기술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정부는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며 에리트레아 사람들을 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는 디지털 철의 장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카페 중 한 곳에 서서 로딩바가 10%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면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고립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뉴욕이나 도쿄와 같은 행성에 있지만 문명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은 없을 것입니다. 빈티지 정비공, 오래된 자동차를 살리는 사람들. 하르넷 에비뉴로 나서면 엔진 소리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빈티지 자동차 쇼에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아침 출근길일 뿐입니다. 에리트레아의 거리는 수십 년 전에 사라졌어야 할 기계들로 가득 찬 움직이는 박물관입니다. 1960년대 폭스바겐 비틀의 다채로운 행렬, 투박한 소련제 라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귀여운 피아트 500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차고에 보관되는 수집품이겠지만 이곳에서는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 가족, 염소,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풍경은 향수가 아닌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엄격한 수입 규제와 외화 부족으로 인해 일반 시민이 새 토요타나 포드를 들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고쳤습니다. 이곳의 정비사들은 마법사와 다름없습니다. 먼지 많고 기름때 묻은 작업장에서 공식 예비 부품 없이 매일 기적을 행합니다. 피스톤이 부러지면 새 것을 주조하고 기어가 부서지면 고철로 대체품을 가공합니다. 이러한 있는 것으로 때우는 태도가 이 나라의 정신을 정의합니다. 이 차들은 좀비입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살아남은 기계적 시체들입니다. 훈련된 택시가 시동을 걸고 덜덜거리는 모습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에리트레아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정으로 버려지지 않는 곳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무기한 국가봉사의 현실. 하지만 빈티지한 매력과 커피 문화 속에서 어둡고 불편한 질문이 마음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면 왜 매년 수천 명의 젊은 에리트레아인들이 사하라 사막이나 지중해를 건너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 나라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정책, 즉 국가 봉사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표준적인 18개월 군 복무입니다. 현실에서는 출구가 없는 미로입니다. 12학년에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업을 마치지 않고 사막에 있는 군사훈련 캠프인 사와 국방훈련센터에서 마칩니다. 일단 그 제복을 입으면 많은 이들이 결코 벗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쟁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징집됩니다. 파스타를 서빙하는 웨이터, 마을 학교의 교사, 지역 병원의 의사, 모두 징집병일 수 있으며 생계를 겨우 유지할 정도의 명목상 급여를 받으며 정부를 위해 때로는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일합니다. 그들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라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거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유예된 성인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나라를 뒤덮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눈에 비치는 슬픔과 평화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가장 중요한 자원인 미래 세대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동 제한, 여행, 허가, 시스템. 하지만 평화로운 거리와 조용한 미소 뒤에는 국가 전체를 규정하는 거대한 구조적 현실, 즉 국가 봉사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인구 통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인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시민은 18개월 동안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 봉사는 시간이 다 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기한 연장되어 명확한 해제일 없이 국가기구에 대한 평생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은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관리하는 노동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은 곧바로 군사훈련센터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군사방어부터 공무원 업무 또는 건설 프로젝트에 이르는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자율성 부족입니다. 개인은 종종 자신의 임무나 기간에 대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봉사 상태에 머물며 생활비와 거의 관련 없는 명목상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는 한 세대 전체를 정지된 상태로 만들며 개인적인 미래를 계획하거나 경력을 쌓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전쟁이나 기근보다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불확실성이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로 남아 있습니다. 일상생활, 부족과 배급. 거리를 걷다 보면 결국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줄입니다. 사람들이 인도를 따라 인내심 있게 서서 모퉁이를 돌아 길게 구불구불 이어진 줄입니다. 그들은 콘서트 티켓이나 새 아이폰 출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빵, 취사용 가스, 연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부족과 엄격한 배급으로 특징 지어지는 에리트레아 경제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이곳의 슈퍼마켓은 종종 놀랍도록 텅 비어 있습니다. 선반들은 텅 비어 먼지를 쌓고 있거나 단 한 종류의 통조림, 토마토나 생수만 드문드문 놓여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족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쿠폰책에 의존하는데 이는 매달 얼마나 많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 정확히 규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줄을 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부족은 폭동, 약탈 또는 공격적인 몸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침묵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금욕적이고 가슴 아픈 존엄성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고함도, 밀침도, 눈에 띄는 분노도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 단련된 조용한 인내입니다. 그들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먼 곳을 응시하며 기다림을 하루의 또 다른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규율은 인상적이지만 깊고 근본적인 체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나크파라는 통화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선반에 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는 최소한의 것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운 사회입니다. 전차 묘지, 전쟁의 잔해. 아스마라 외곽으로 몇 킬로미터만 운전하면 풍경은 식민지 시대의 우아함에서 종말론적인 악몽으로 바뀝니다. 전차 묘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곳은 벨벳 밧줄과 광택나는 명판이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전쟁의 해골들이 탁 트인 하늘 아래 썩어가도록 방치된 광활하고 먼지투성이의 들판입니다. 녹슨 철의 혼란스러운 산입니다. 소련제 전차, 에티오피아 군용 트럭, 대공포, 심지어 전투기에 찌그러진 동체까지 뒤틀린 금속의 포옹 속에서 서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자연은 이 죽음의 기계들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병력 수송차에 부서진 아퓨리 사이로 선인장이 자라고 대포의 포신 안에서 도마뱀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고물상이 아니라 에리트레아 정체성의 신성한 기념비입니다. 이것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항한 잔혹한 30년간의 독립투쟁, 즉 한 세대를 규정한 전쟁의 물리적 잔해입니다. 에리트레아인들은 무기와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무기들을 탈취하여 억압자들에게 맞서 거대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붉은 녹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침묵이 귀를 먹먹하게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묘지처럼 느껴집니다. 철은 차갑고 죽어 있지만 주권을 위해 치러진 엄청난 대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피와 불 속에서 태어났으며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풍경 자체에 새겨져 있다는 냉혹하고 시각적인 상기입니다. 마사와, 홍해의 폐허가 된 진주. 에리트레아의 잠재력에 깃든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스마라의 시원한 고지대에서 홍해 연안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여정은 몇 시간 만에 거의 2,500m를 내려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겁고 숨막히게 변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거주지 중 하나인 마사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기온이 정기적으로 섭씨 45도, 화씨 113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곳은 한때 홍해의 진주였으며 오스만, 이집트, 이탈리아의 영향이 혼합된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지닌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마사와는 햇볕에 달궈진 유령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구시가지는 허물어져가는 산호석 건물과 웅장한 터키식 궁전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수십 년 전에 끝난 전쟁의 맹렬한 폭격으로 인한 커다란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사라지고 벽은 폭파되어 뻥 뚫려 있으며 잔해 더미는 3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자아냅니다.
몰디브나 카리브해 필적할 만한 수정처럼 맑은 터키색 바닷물을 지나 걷지만 해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도, 칵테일을 마시는 관광객도 없습니다. 그저 파도가 폐허가 된 산책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마사와는 결코 깨어나지 못한 잠자는 미녀이며 더위 속에서 쇠락하도록 방치된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이는 풍부한 역사를 가졌지만 현재의 현실에 마비된 나라를 완벽하게 은유합니다. 에리트레아를 떠나는 것은 이상하고 아름답지만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향이 절대적인 디지털 침묵과 만나고 숨 막히는 건축물이 가혹하고 제한적인 현실을 숨기고 있는 충돌하는 모순의 땅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방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대 세계로 다시 국경을 넘은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맴도는 곳입니다. 이 고립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독특한 타임캡슐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며 이 영상을 다른 탐험가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탐험하세요.